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퐁퐁남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연을 가져왔는데 제가 이분을 조롱하려는 게 아닙니다. 목적은 어떻게 본다면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의미죠. 만약에 국제 결혼을 하더라도 저는 안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목 퐁퐁남의 삶. CS 칼텍스 다니시는 분이고 사는 게 뭐 이러냐? 대학을 다니며 만나던 여자친구랑 결혼을 했는데 집에서 2억 정도 나는 해줬고 여자친구는 우리 집에 예단비 1,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혼수를 해왔다. 몇 달 살다 보니 돈이 안 모여서 확인해 보니까 혼수를 전부 카드로 끌었더라. 어떻게 된 거냐고 난리를 쳤더니 장모님이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했다고. 그래, 사랑이 중요하지. 뭘 그런 것까지 따지냐 하고 넘어갔음. 저는 여기서 제가 볼 때 끊었어야 돼요. 이분은 이 뒤에서 끊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요 때문에도 끊어야 돼. 저는 예단비도 이거 본인 돈일까? 이거 빚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또 이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다. 아니 진짜 우리나라 여성들 전부 다 이렇게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뻔뻔한 거죠. 무릎 꿇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뻔뻔한 거죠. 아, 정말 이거 안타깝다. 안타까워. 자, 그리고 이제 카드 같은 경우도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카드 같은 경우는 장기 할부가 12개월인데 지금 보시는 게 롯데 하이마트 온라인몰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롯데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가 만약에 하이클래스라는 제휴카드를 사용해가지고 요걸로 결제를 하면 24개월, 36개월 무이자가 된답니다. 40만 원 이상 결제 시. 현대카드도 제휴카드로 한정해서 되고요. 뭐 일반적인 카드는 뭐 2, 3개월인가 봐요. 무이자가. 근데 제휴카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카드 같은 경우도 36개월까지 무이자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부담감이 덜하죠. 예를 들어서 뭐 혼수 만약에 뭐 2천만 원 했다 쳤을 때 36개월이면 부담감이 덜하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혼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본다면 이런 카드사 그리고 이런 롯데 하이마트 같은 이런 회사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많으니까. 실제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캐시백까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캐시백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죠. 롯데카드 만들고 현대카드 만들고 우리카드 만들고 해가지고 캐시백 이렇게 받으면 몇백만 원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롯데 하이마트에서도 하고 뭐 딴 데서도 하고 하면 몇백만 원 캐시백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사연에 들어오면 그러던 도중 와이프 통장을 봤는데 마이너스 3천이 찍혀 있더라. 뭐냐고 물어봤더니 처가에 빌려줬다고 하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의심스러운 게 예단비, 예단비 좀 의심스러워요. 사실 여기서 끊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여기서 어떻게 보면 본수를 카드로 끊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사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나중에 이제 통장 마이너스 3천 처갓집에 빌려줬다. 빡쳐서 개시란 하니까 그날 장모한테 연락이 왔다. 장인이 땅을 샀는데 어쩌고 저쩌고 필요하면 그 땅이라도 증여해 주겠다고. 이거 제가 볼 때 땅 안 산 거일 수도 있는데 확인해 보니 맹지산이더라. 결국 기획부동산에 사기당한 거였음. 여기서 끊었어야 하는데 여기서 끊는 게 아니라니까. 요 앞에서 끊었어야 된다니까. 요 앞에서 장모가 뻔뻔하게 원래 다 그렇게 한다는 거. 혼수를 전부 다 카드로 끌은 거. 여기서 끊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자, 여기서 끊었어야 하는데 이때가 마지막이었지. 그런데 곧 아기가 생겨서 그냥 살았다. 아기가 생긴 다음에 장모님이 와서 딸내미를 봐줬는데 뭔가 또 싸해서 와이프 통장을 봤더니 마통이 더 늘어나 있었다. 마이너스 5천. 보통 일반적으로 3천, 5천이 많아요. 보면. 그리고 사유를 물어보니까 처가에서 돈이 너무 급하다고 해서 마이너스 2천만 원 짧게 빌려줬다고 한다. 그런데 장인이 그 돈으로 주식에서 다 날려서 배째라 했음. 와, 진짜 미치겠더라. 진짜 요 앞에서만 끊었어도 1억 정도에 방어하는 거고. 사실 여기도 보면 이 보니까 586 아버님인 것 같은데 나이대를 대충 보면 그 정도 나이대 나와요. 기획부동산에 당하고
만약에 맞다면 이것도 사실 의심스러운데, 주식한 것도 사실 의심스러운데, 하여튼 팔랑기 스타일이죠. 그것도 본인 돈도 아니고 사위 돈으로. 이거는 정말 너무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알고 보니 처갓집 빚더미가 어마어마. 결국 카드론에 현금 서비스 되어 있는 돈 다 갚아주기로 함. 마이너스 4천 정도. 현금 서비스 카드론 다 갚았다. 진짜 퐁퐁이야. 눈물 난다, 눈물 나. 이렇게 안 하면 빚이 더 커져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산 지 벌써 8년. 참고로 처가는 집도 없어서 월세 살고 있으며 우리의 봐주는 용돈 및 국민연금으로 생활 중이다. 우리 부모님은 성북동 단독주택에 사시는데 그럼 부자겠네요.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시며 그냥 알콩달콩 잘 사는 줄암. 이거 계속 사는 게 맞는 건지 이젠 고민이 된다. 그리고 댓글에 추작 아니냐고 하시는데 다 진실입니다. 와이프는 맞벌이 중. 아래 댓글 반응들 와이프 오면 보여주려 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제 이혼을 좀 고민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이렇게 올려가지고 사람들 의견을 보고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의 결정을 조금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면은.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8년이에요. 8년. 8년.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이거가 중요하죠. 10년 넘으면 그냥 반띵이에요. 그냥 반띵. 웬만하면. 10년 채우면 독주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계속 사는 게 맞는지 아닌지 고민이 된다. 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산다고 하더라도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고 하더라도 경제권을 완전 장악해야 되죠. 통장까지 다 빼들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그 신용등급이라든가 부채, 카드 내역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게 그 결제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거 다 이제 다 받아야죠. 그러면서 용돈을 줘야죠. 용돈. 직접 관리해야 돼요. 근데 직접 관리해도 사실 제가 볼 때 이거는 10년 딱 채우고 나서 도축 가능성이 너무 커. 그리고 양육권 같은 경우도 보통 이런 경우는 엄마한테 가거든요. 특별한 어떤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러면 양육권으로 또 딜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남자한테 되게 불리하거든요. 다음 사연 한번 볼게요. 이분도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 가거글입니다. 현대차를 다니시는 분이고 내가 그 퐁퐁남인가 싶다. 한 달 용돈 현금으로 10만 원. 필요한 거 카드로 쓰라고 한다. 그런데 술 담배 안 하고 유일한 취미는 아파트 헬스장 월 만원. 관리비에서 나가는 중이다. 마누라는 전업이고 애돌 지출 내용. 마누라 발레, 필라테스, 바리스타 학원에 운동, 학원, 학모 지인들과 매일 커피 쇼핑, 옷, 화장품 등 대략 100에서 150만 원. 애1 영어, 수학, 국어, 바이올린, 피아노, 발레 1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애2는 수학, 영어, 국어, 논술, 가외 200만 원 내외 지출이 되고 그 외 관리비, 보험료, 렌탈비, 고정지출, 카드값 등등 월 650만 원 정도 지출. 적금 없음. 그러니까 현대차가 급여가 높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높은 만큼 이런 분들은 또 세금도 많이 떼거든요. 그러면 월 650 정도면 모을 돈이 없죠. 만약에 임원급 정도면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면 거의 돈 못 모으죠.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사연은 이겁니다. 퇴근하면 살림도 내가 함. 설거지, 청소, 밥, 분리수거 등 감내하며 살았는데 이젠 죽이고 싶네. 이혼해야겠지? 이렇게 끝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전업주부인데 살림을 안 한다. 이 경우는 남편을 완전 머슴으로 하는 거죠. 돈 벌어오는 ATM기. 그리고 본인은 이해를 내가 낳아줬으니까 나는 내가 할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보통 이제 사연을 보면 보통 이제 이자들 쪽에서 이제 반응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나는 내 할 도리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인드예요. 어떻게 본다면 남들 놀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다녔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잘못한 케이스죠.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저도 이런 사연들을 쭉 보다 보면 요 앞에 사연도 그렇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워낙 스토커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결혼을 하더라도 물론 이게 제 개인의 사견이라는 걸 전제를 달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어차피 국내 결혼 쪽은 저는 별로 안 좋다는 입장이고 국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갖는 거는
조금 시간을 두는 게 안 낫냐. 한 1년 정도,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조금 시간을 두면서 관찰을 해야 되죠. 이분 같은 케이스도 그거잖아요. 여기서 끊었어야 됐는데 아기가 생겨버려가지고 그냥 살았는데 이게 8년이 돼버리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국내 결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언어가 통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6개월이든 뭐 1년이든 뭐 그 이상이든 교류를 하다가 결혼한 케이스가 많거든요. 근데 국제 결혼 같은 경우는 급하게 결혼한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한국 여성 피한다고 무조건 리스크를 피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국제 결혼이라든가 해외 여성을 만나더라도 이 정도면 거의 확실하다. 문제 없을 것 같다. 확신이 들고 나서 이제 아기를 준비하시는 게 저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